묵은 쌀 사건에 거짓 제보자가 잡혔다는 말을 들은 광숙은 동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야겠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술을 빚어왔는지 말할 거예요. 결국 진실은 통하니까요. 동석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요. 술도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도 회복하고 경제적 위기도 극복해야 하니까요. 회장님도 도와주실 거죠? 광숙이 눈을 반짝이며 동석을 바라봅니다. 그럼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며칠 뒤 광숙은 작은 무대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독수리 술도가의 마광숙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희는 묵은 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제보로 인해 오해를 샀고 그 진실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는 가운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우린 매일 새벽에 일어나 쌀 씻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막걸리는 가족의 삶과 시간을 담아냅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광숙은 모두 받아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무대에서 내려온 광숙에게 동석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사람들이 광숙 씨의 진심을 믿어줄 거예요. 감사해요, 회장님.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위기는 곧 기회니까요. 희망에 찬 표정으로 광숙이 말했습니다. 저 더 열심히 해서 독수리 술도가를 살려낼 거예요. 동석은 광숙이 얼굴을 흐뭇하게 보다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참에 나의 브랜드 리뉴얼 가시죠. 진심을 담은 막걸리 캠페인 시작해요. 농장 콘텐츠도 엮어서 지역 살리기랑 연결하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광숙은 놀란 눈으로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움직여야죠. 동석은 씩 웃었습니다. 광숙 씨가 어려운 상황을 잘 막았으니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그래야 독수리 술도가에서 납품받는 우리 LX 호텔도 타격이 없으니까요. 광숙은 동석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듯 눈이 촉촉해집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농장과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저번에 갔던 그 배농장 좋지 않았어요? 우리 추억도 좀 있고. 동석이 광숙이 표정을 살핍니다. 광숙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농장이요. 동석이 말을 이어갑니다. 막걸리만 파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마시며 열리는 느린 삶의 박람회죠. 그는 준비한 듯 그림을 꺼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슬로우 마켓 어때요? 막걸리 시음도 하고 전통 발효 체험도 하고 계절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올까요? 그럼요. 사람들이 오면 광숙 씨 얼굴에 감동받고 막걸리에 취해서 서울로 돌아가서도 예술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브랜드예요. 광숙과 동석은 희망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며칠 뒤 독수리 술도가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바로 독수리 술도가 진심을 빚습니다. 광숙은 천천히 그 문구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이제 저도 해볼게요. 광숙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한편 어느 비오는 밤 흥수는 우산도 없이 지옥분의 헤어샵 앞에 서 있습니다. 창 너머로 정리 중인 지옥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불이 꺼지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옥분이 흥수를 발견합니다. 흥수 씨, 우산도 없이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생각났어요. 지옥분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젖은 옷에 수건을 건네며 물어봅니다. 또 김 원장 생각했어요. 흥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제 자신이 싫었어요. 조명이 낮게 깔린 헤어샵 안에서 둘은 머그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앉아 있습니다. 옥보는 차분히 흥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자기를 탓해요? 흥수가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좋아한다는 말. 그때도 제대로 못했어요. 옥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오홍수는 눈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에
흥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 씨는 늘 저한테 따뜻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고맙고 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내립니다. 이때 옥분이 말합니다. 흥수 씨, 나는 계산 안 해요. 좋아하는 마음은 그냥 하는 거야. 눈치 안 보고. 이때 갑자기 헤어샵이 정전이 되고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밖에는 천둥 소리가 나고 샵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지옥분이 놀란 듯 흥수를 바라보며 장난 섞인 톤으로 말합니다. 에이 드라마 찍어요. 지금?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흥수도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이게 하늘도 우리 응원하는 걸까요? 잠시 어색하게 웃던 두 사람. 그 순간 지옥분이 살짝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흥수가 조심스레 그 손을 잡습니다. 정적 속에서 둘의 손이 포개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불이 켜집니다. 조명이 들어오자 그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둘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거짓 제보자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넘깁니다. 거짓 제보자는 굳은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묵은 쌀 제보. 당신 혼자 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제보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시켰어요. 전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보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거짓 제보자는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후 한동석 회장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은 회장님은 이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묵은 살 사건 배우의 신라주조가 연루되어 있다고. 동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한결을 만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빠 사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정말 미안해. 한결은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 갑니다.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결혼하면 오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오빠. 한결은 세리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을 좀 해보자. 한결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았지만 울고 있는 세리를 달래며 진정시켜봅니다. 과연 LX 호텔과 신라주조는 사돈을 맺을 수 있을까요? 독수리 술도가를 음해한 독고탁은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이저의 추측이 과연 맞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